이 5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선택하고 매입 후에도 월세를 계산하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 변호사이자 다비언 대표 다이애나 킴 변호사입니다. 임대용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겠죠. 훗날에 매각할 때 시세 차익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지출 항목들, 예를 들어 매월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부동산세, 그리고 수리비용 등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캐시플로우가 투자에 앞서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아 추가로 주어지는 수입은 투자자들의 걸음을 그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죠. 미국은 전세가 없고 월세로만 돌아가는 시장이라 그만큼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텍사스 등은 높은 렌트로 임차인들의 수입 중 절반 이상을 야금야금 먹어버리는 마켓으로 유명하죠. 자료들을 보시죠. 제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임대로 살았던 아파트의 임대료 결제 영수증입니다. 뉴욕에서는 3,051불 62전, 뉴저지에서는 2,058불 86전을 매월 월세로 지불했습니다. 두 곳 모두 방 하나 욕실 하나 있는 아파트로 혼자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저 위에 숫자를 보시면 뉴욕 뉴저지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짐작이 가시겠습니다. (2021년) 기준 방 한 개짜리 매물의 평균 임대료 가격입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가 상위 랭크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뉴욕, 뉴저지에 올라온 방 한 개짜리 매물들의 임대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월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일 고민인 문제,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까입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월세를 계산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타입의 세입자를 찾을 수 있으며 공실률을 줄이겠죠. 너무 낮게 잡은 임대료는 수익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세입자를 불러 모을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높게 계산한 임대료는 공실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대료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치의 0.8%에서 2%까지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부동산이 30만 불이라고 하면 임대료는 2,400불에서 3,300불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대에 따라 퍼센티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10만 불 이하이면 부동산 가치 한 1% 정도로 계산하면 되지만 부동산 가치가 37만 5천 불 이상인 경우는 낮은 퍼센티지로 임대료를 계산하는 게 임차인을 찾기 안전합니다. 만약 가격이 70만 불이라고 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0.8%로 계산을 하는 거죠. 더 많은 임차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0.5%까지 내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당연히 임차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물인 경우 2%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해당 부동산과 비슷한 특징들 가지고 있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이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택 형태부터 평수, 방이 몇 개인지, 욕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신축인지 구축인지, 리모델링 여부, 편의시설 여부 등 비슷한 매물들의 임대료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보다 임대료가 높은 편이며 주방이나 욕실을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경우 임대료가 더 높아집니다. 그 밖에 신축이라면 당연히 더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고 한국처럼 평수가 넓을수록 그리고 방 개수가 많을수록 임대료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닷컴이나 다른 매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슷한 매물들의 임대료를 확인해보면 시세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 수요가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그리고 마켓의 통화량이 줄어들수록 임대 수요는 높아집니다. 아니면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입을 미루는 경우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며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 임대 수요는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매물을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럭셔리 매물들의 임대 수요는 낮아지고 평수가 작고 저렴한 아파트의 임대 수요가 높아지며 9월 이전에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 위해 넓은 평수의 집들의 수요가 높아지겠습니다. 네 번째, 매월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을 지불하고도 수입이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대출원리금과 관리비 그리고 세금들을 지불하고도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겠죠. 어떤 비용들이 얼마나 발생이 될지 확인 후 적어도 0%에서 5%까지 그리고 아니면 6%까지 수입으로 잡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지역의 임대료 시세가 어떤지 알고 있으며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얼마로 월세를 내놓아야 원하는 임차인을 찾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특징들과 가지고 있는 매력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파악하고 주변 비슷한 매물들의 임대료를 확인, 어떤 숫자가 해당 부동산의 적절한 가치를 말해주는지 조언을 해줍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선택하고 매입 후에도 월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들과 특징이 있는 건물들이 세입자를 끌어들일까요? 어떤 특징들이 높은 퀄리티의 내가 원하는 세입자를 찾을 수 있게 해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5월 28일 다부연 1일 특강 그리고 정규과정 컨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특강에서는 미국 부동산 취득 절차 및 부대비용, 임대부동산 종류 및 장단점, 직접 취득과 현지법인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실투자 사례와 투자지역 소개 등 필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